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장마에 코로나 확산에 여러 악재가 겹쳤던 주말이었습니다. 다행히 서울 주요 도로는 통행이 재개됐지만 여전히 통제된 구간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북상하는 태풍 피해도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이번 주 역시 비는 계속 내리겠습니다. 8월 1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 주요 도로에 교통 통제가 풀렸지만 교통 정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대중교통 증편에 들어갔습니다. 고양시 교회발 집단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고양시 거주하는 상인으로 인한 남대문 시장 상가에서도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곡동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조기 분양가를 두고 주민들이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LH는 분양가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망원동 공영주차장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을 갖춘 200여 대 주차 규모로 주차난 해소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고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을 바짝 긴장케 하고 있습니다. 한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기상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주협 기자. 네, 저는 지금 강서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빗줄기가 약하던데 현재 한강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밤 사이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한강 수위도 낮아진 상태입니다. 물안개도 자욱하게 껴있고요. 현재 경기 북부 지역의 한강 상류댐들도 방류량이 줄어든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10일 오전 10시 기준 한강대교 수위는 약 5m로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기준 팔당댐의 수위는 24m이고 초당 방류량은 8,000톤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 주요 도로의 차량 통제도 지금은 대부분 풀려 있는 상황입니다.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만 아직까지 통제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지금까지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10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지난 1일부터의 집중호우 피해 상황에 따르면 사망자는 서울이 1명, 경기 8명 등 총 31명입니다. 실종자는 경기 1명, 충북 6명 등 모두 11명이고 부상자는 경기 3명, 강원 2명, 충북 2명, 전남 1명으로 총 8명이 확인됐습니다. 시설 피해는 총 14,091건이 집계됐습니다. 이 재미는 오늘 새벽 5시 기준입니다. 총 6,946명인데 이 중 미귀가자는 3,425명입니다. 네, 자,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런데 태풍까지 상륙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5호 태풍 장미가 남쪽 먼바다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 중인데요. 기상청의 분석에 따르면 서남부 지방에서 동남부 지방으로 남부 지방을 훑고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미 피해가 누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고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서울에는 내일까지 시간당 30에서 8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강서 한강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태풍으로 인한 수도권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태풍 발생 상황과 한강 상황 살펴봤습니다. 중구 남대문 시장의 케네디 상가에서 어제 오후까지 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감염이 2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고양시 반석교회를 다닌 상인이 1차 확진 판정을 받고 같은 상가 건물의 다른 상인들에게 전파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8일까지 케네디 상가를 방문한 방문객은 검사를 받아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케네디 상가는 지하철 4호선 회현역 5번 출구와 6번 출구 사이에 있는 여성 패션 전문 건물입니다. 한편 어제 기준으로 성북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도남동에 거주하는 확진자의 경우 현재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이며 정릉동과 기름동에 거주하는 확진자 2명은 기존 성북구 확진자에게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북구는 모든 자택 방역을 완료했고 가족 및 접촉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남구 세곡동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조기 분양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감정평가를 받아 분양가가 나왔는데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강남구청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LH는 조정위원회에 참석도 하지 않았고 조정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구 세곡동의 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가 10년 동안 임대에서 거주하다 그 이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공공임대 방식으로 국가유공자와 다자녀, 신혼부부와 장애인 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주 7년 만에 조기 분양이 추진되고 있는데 주변 시세를 반영한 분양 전환가 책정으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최근 감정평가법인 두 곳이 선임돼 9억 원대의 분양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말 구청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 당사자인 LH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일 위원회 조정 결과가 나왔는데 조기 분양 대금의 최초 납입금 3억 원은 이미 납부한 보증금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 분양가 산정 방식을 10년이 아닌 5년 공공임대 방식으로 책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금 3억이 저희한테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가지고 있는 보증금으로 전환 대체해주고 저희가 지금 월세 내는 수준에서 이자를 저희한테 해주면 가장 좋은데 뭐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LH는 10년 공공임대의 분양가가 관련법에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이하로 나와 있는 만큼 분양가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법대로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소송도 진행해나가고 이미 분양전환 계약 체결한 데들도 다른 단지들은 안정성을 해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스러운 상황이죠. 국토교통부 항의 집회까지 벌이며 분양가 산정 방식 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10년 공공임대 주민들. 강남구청에 LH가 참여하는 2차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됐던 망원동 공영주차장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밀집 지역에 대형 공영주차장이 지어지면서 일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망원 나들목 공영주차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망원 초록길을 따라 780m 구간에 단층형으로 길게 들어선 것입니다. 본래는 구청의 자재 보관 창고와 공원,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이 있었던 곳. 일대가 다세대 다가구 밀집 지역이다 보니 주차난이 심각했고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했던 겁니다. 망원동 나들목 주변 일대가 주택 밀집 지역이고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은 물론 주차장, 주차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도로 확장 및 주차장 건설 계획을 수립하게 된 거고. 주차장은 지상부에 A동과 B동으로 조성됐습니다. 200여 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고 여성 전용 주차장은 물론 전기차 충전기와 자전거 보관소, 화장실 등도 갖췄습니다. 주차장 상부는 문화체육시설을 넣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테니스장 4면을 다시 만들었고 놀이터와 산책로, 장난감 대여소 등도 조성됐습니다. 주차장이 들어서면서 또 하나 달라진 점은 바로 앞 도로입니다. 인도도 없었던 기존 6m 도로를 폭 12m 도로로 만들었습니다. 양방향 차량 통행은 물론 사람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인도도 조성됐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좋아졌죠. 여기가 이제 외부 손님이 올 수 있게끔 주차장 시설을 싹 해놨잖아요. 옛날에는 주차장이 없었어요. 길도 좋아지고 왜냐면 주차장이 생기니까 좋아졌어요. 망원 나들목 공영주차장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는 물론 단기 시간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빠르면 다음 달부터 주민 개방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성동구가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각동 주민센터에 설치했습니다. 수거된 아이스팩은 선별 작업과 소독, 세척 등을 거쳐 신선식품 취급이 많은 마장축산물 시장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택배물에 딸려오는 아이스팩, 음식물 등의 신선도 유지엔 필수적이지만 일반 가정에선 마땅히 처리할 방법이 없어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마장동 주민센터 내 설치된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입니다. 한 주민이 아이스팩을 배출합니다. 훼손되지 않은 젤 타입의 아이스팩만 배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거된 아이스팩은
지역 자활센터 직원들이 선별해 세척과 소독 작업을 거칩니다. 이후 신선식품 취급이 많은 마장 축산물 시장에 제공합니다. 개당 수백 원에 달하는 만큼 상인들 입장에선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수거함은 지역 내 17개 주민센터에 설치했습니다. 한 달 평균 약 1000개의 아이스팩이 모이는데 아이스팩을 냉매로 사용하는 착한 에어컨 만들기 사업 등에도 쓰입니다. 성동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착한 에어컨 제작 나눔 행사에 한 아이스팩을 한 400개 정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수거가 되는 대로 마당 축산물 시장에 배송해서. 다만 개선점은 있습니다. 재활용 아이스팩은 새 제품에 비해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탓에 손님용 택배물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청에서 받은 건데 이렇게 오니까 선물 포장에는 넣을 수가 없어요. 재활용인 게 티가 나가지고. 이에 대해 군은 차후 개선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 환경부는 현재의 아이스팩처럼 플라스틱 소재의 아이스팩을 만드는 업체에 2023년부터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물이나 전분 등 재활용이 가능한 충전재의 아이스팩을 주로 생산할 것이라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활을 잘 쏘기로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양궁 종목에서는 세계 최강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통 무예인 국궁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재청이 국궁의 부활을 위해 활 쏘기를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이주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엄마와 선생님의 도움으로 조금씩 완성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활, 각궁입니다. 물소의 뿔로 만들어져 각궁이라 불리는 이 활은 탄성이 강한 뽕나무와 소의 힘줄, 민어 불의풀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합성궁입니다. 크기가 작지만 탄성이 좋아 사거리가 길고 마류에서 사용하기 용이해 무관들이 주로 사용하는 활이었습니다. 이곳 화학정 국궁전시관에선 각궁 만들기를 비롯해 활 쏘기도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할 때 양궁 정도만 알고 있었고 국궁이 따로 있는지는 잘 몰랐어요. 생각보다 되게 어렵고요. 팔 힘이 필요하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되게 재밌었어요. 국궁은 태권도나 태견처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전통 무예지만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문화재청은 지난달 30일 3달간의 심사를 거쳐 활쏘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시작으로 다양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한 걸음씩 다가가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다 양궁이나 태권도보다 모르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데 늦은 감이 있지만은 잘 됐습니다. 지금이 시작으로 보고.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해온 활쏘기. 고종 황제의 바람처럼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한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지역 곳곳에서 붕괴 사고나 산사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사태는 순간 파괴력이 엄청나 큰 피해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이주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로가 온통 흙더미로 뒤덮였습니다. 흙과 함께 쓸려 내려온 자동차는 완전히 부서져 나뒹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발생해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우면산 산사태 때 모습입니다. 사고 발생 3일 전부터 300mm 이상 쏟아진 집중호우가 원인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전국 산사태 피해량 통계를 보면 2011년 큰 피해가 있은 후 점차 감소하다가 2015년부터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2012년 산림청 산사태 방지과가 신설되면서 토지 붕괴나 토사의 유출을 막는 사방 사업을 실시해 피해가 점차 줄었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산사태 피해도 다시 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산사태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먼저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땅속 지하수 양이 초과해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솟아오르거나 반대로 평소에 잘 나오던 지하수가 멈춘다면 지하수가 통과하는 토양층에 이상이 발생했다는 뜻으로 산사태 전조 증상에 해당됩니다. 또 지면에 금이 가거나 내려앉는 현상과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는 현상,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들리는 현상이 발생하면 산사태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에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난 상태로 산사태 취약 지역의 주민들은 행정기관에서 안내한 대피 장소를 숙지하고 간단한 생필품을 챙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뉴스나 재난 알림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비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상황을 주시하다 전조 현상을 확인하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119나 지자체로 신고하면 됩니다. 대피할 때는 산사태 방향과 멀어지는 쪽의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산사태와 관련된 정보는 산림청 산사태 정보 시스템 웹사이트나 산림청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주협입니다. 지난 4일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택지 개발 지역도 함께 발표됐는데 상암동에만 4곳이 집중되면서 마포구 상암동 주민들이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계획에서 마포구를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 상암동 일대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부가 신규 택지를 발굴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곳 중 4곳이 상암동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대상지는 DMC 랜드마크 부지와 서부 면허시험장 부지, 상암 자동차 검사소와 상암 견인차 보건소로 미매각 부지와 복합 개발이 가능한 공공시설 부지입니다. 정부는 이곳에 모두 6,200여 호의 주택을 지어 공급할 방침으로 서울에서는 태릉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상암동 일대 주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레터밭 청년주택과 랜드마크 부지 공공주택 등 몇 달 전부터 크고 작은 임대주택 이야기가 돌긴 했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지를 발표하면서 내용이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 문제는 물론 현재도 과부하 상태인 학교 문제까지 기반 시설이 부족한 곳에 또다시 6,000호가 넘는 주택을 짓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거센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상암중학교가 지금 완전 포화 상태여가지고 건물을 짓다 이제 더 이상 못 짓는 그런 상황이고 네. 지금 장난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다 또 그렇게 주택만 그렇게 지어놓으면 나머지 기반 시설은 뭘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집만 더 지어놓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지금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사람들이 다 그냥 분노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유동균 마포구청장 역시 반기를 들었습니다. 정부 계획이 발표된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해당 계획에서 마포구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강남 집값 잡겠다고 마포구가 희생양이 될 수 없다는 등의 강한 어조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의원 또한 의원총회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도부는 현장의 반대 목소리를 잘 경청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한편 상암동 일대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별로 비대위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당장 긴급회의를 갖고 정부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한편 정부가 노원구 공릉동 태릉 골프장 부지에도 주택 1만 세대 공급 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노원구는 대응책 마련에 분주해졌습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계획을 발표했습 공공택지와 고밀도 재건축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 13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통하여 향후 5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 태릉 골프장 부지가 확정됐습니다. 물량도 가장 많은 10,000세대. 정부 발표 이후 노원구는 대응책 마련에 분주해졌습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구의 입장을 담은 서한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서한문에는 태릉 골프장 일대 교통난 해결이 선행돼야 하며
고밀도 개발이 아닌 저밀도 주택 공급 원칙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태릉 골프장이 아파트 부지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은 골프장에 이제 그 아파트를 짓 때 고층 아파트가 아니라 저층 아파트로, 그러니까 저밀도 개발을 했으면 좋겠고요. 노원구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지역 민심은 양분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배드타운 심화를 염려하는 주민들은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며 서명운동과 반대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용산공업고등학교가 서울철도고등학교로 개칭합니다. 교육부가 주관한 올해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기계과는 철도운전기계과로 바뀌고 전기과는 철도전기신호과, 전자통신과는 철도전자통신과, 건축토목과는 철도건설과로 변경됩니다. 신입생 모집은 철도운전기계과가 내년, 나머지 과는 오는 2022년부터이고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 총 4회에 걸친 입학설명회가 개최됩니다. 종로구는 종로사랑 상품권 200억 원어치가 발행 7개월 만에 완판됐다고 밝혔습니다. 판매된 종로사랑 상품권은 지금까지 33만 건이 결제돼 137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사용자 분석 결과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고 학원과 마트, 편의점 순이었습니다. 구는 가맹점을 더 늘릴 계획이지만 추가 발행 여부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 1학기 교과서도 아직 깨끗한데 저희 아이는 벌써 2학기 교과서를 받아왔습니다. 1학기 내내 방학 같았는데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여름방학도 시작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초중고교 2학기 때는 전면 등교가 전망되는 가운데 학교에 가도 학원에 보내도 집에 있어도 걱정인 건 일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